황봉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도사 쪽집게 정치 해설 시작합니다. 잘못한 게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열심히 정치인이 이 일 안 하고 대충 놀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그걸 그냥 너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쳐야 되는데 그걸 꼭 지적을 해요, 저는.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러니까 지적받는 사람들 싫은 거죠, 그게. 예?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것도 이제 좀 눈 감고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뭐 눈 감고 넘어가. 예? 제가 뭐 눈 감고 넘어간다고 더 행복하게 사나요?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지. 그리고 공인들은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그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나의 한 시간은 우리 국민 5,200만 시간하고 똑같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말씀이고. 녹을 받잖아요. 국록을 받잖아요. 국가의 녹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생활을 해요? 그럼 그 돈 이런 내가 생활하는 이런 한 푼 한 푼 이거에 무게감을 느껴야죠. 예?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저는 지금 좀 놀아도 돼요. 왜냐면 제가 벌어서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내가 산다니까. 예? 제가 이제 좀 그 오만하고 그런 구석이 좀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겸손해지려고 그 우리 목사님이 그 운영하시는 교회 가 갖고 주일날 다른 기도보다도 겸손하게 하시고 저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소망, 기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요. 어, 삼부회장은 조성옥이요. 조성옥 씨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뭐, 김건희 얘기도 해야 되고, 윤석열 얘기도 해야 되고, 윤석열 버티고 있는 얘기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자, 윤상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윤상현. 윤상현이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거죠. 윤상현이, 어디 갔을까? 윤상현 씨가 어, 그 핸드폰을 냈다는 거예요. 예? 핸드폰을 이제 특검이 압수수색할 때 핸드폰을 냈는데 두 가지 그 코미디를 엮어요. 어, 첫 번째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대. 이거 한동훈이한테 배운 거죠.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법꾸라지들한테 배워갖고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한동훈한테 배워갖고 비밀번호 제공은 거부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이요. 깡통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깡통폰은 뭐냐면 어, 핸드폰을 교체해서 한동훈이가 그때 뭐 12개인가 16개짜리 비밀번호 있고 그 핸드폰을 끝까지 내고 비밀번호를 끝까지 안 냈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이제 검찰에 있는 후배들한테 들었더니 저거 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쇼냐 그랬더니 비밀번호를 저렇게 몰리다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비밀번호를 내고 난 다음에 그런 그 폰을 보면 이미 한동훈은 그 폰을 바꿨을 것이다. 추론입니다.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미 바꿔놓고 마치 그게 원래 폰인 것처럼 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 설득력 있는 얘기더라고. 지금 윤상현도 작년 12월 그 4일 계엄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한 2주일 있다가 그 폰을 교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2주일 있었나? 뭐 명태균이가 명태균 폰을 그 검찰에다 냈는데 그때 명태균 폰에서 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상현이한테 얘기할게라고 하는 육성에 담긴 휴대전화 USB를 검찰에 제출할 무렵에 이거 이 핸드폰 제출했다라고 언론에 나가니까 그때 윤상현이 핸드폰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교체해 놓고 여러분 보세요. 그 누구라도 이제 저렇게 되면 윤석열이 저렇게 되면 계엄 해제가 됐고 내란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 탄핵은 불을 보듯이 빤한 사실 아니었어요? 그럼 탄핵되면 어떻게 돼요? 뭐 자기들 줄줄이 조사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핸드폰을 교체했어요? 아니 핸드폰 교체한 사람이 그날 이후로 그 핸드폰을 갖고 위험한 행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위험한 행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이가 낸 핸드폰은 깡통폰이에요. 아무 내용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윤석열과 통화했던 내용 그 전에 뭐 자기도 녹음을 좀 해놓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폰인데 어떻게 녹음하냐? 아이폰에 그 뭐죠? 저도 이게 옆에 붙이는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좌석으로 핸드 변호사들 다 그거 쓰는데 그거 해갖고 아이 그 뭐더라? 그러면 여기 그 앱에다가 그 앱을 다운 받아갖고 뒤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걸 녹음이 돼요. 녹음이 됩니다. 요즘 아이폰은 녹음하게 되면 녹음합니다. 그러고 새로 기능이 바뀌었잖아요. 녹음합니다. 그러고 녹음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는 그게 어 그게 뭐였었냐면 아이 그 앱이 뭐였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맨날 내가 쓰다가도 어쨌든 그 앱을 깔고 그러면 그거하고 그 기기하고 연동이 돼요. 예, 연동이 돼갖고 녹음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윤상현도 그때 아마 아이폰을 썼으면 아이폰 뭐 핸드폰 의원들 아이폰 쓰는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이폰 썼었고 저도 아이폰 쓰고 그런데 그 갤럭시 뭐 자동 녹음되니까 녹음됐었죠. 근데 그때 12월에 핸드폰을 교체했다. 그럼 이번 8월 날 7월 8일 날 핸드폰을 제공하고 쇼하는 거예요, 지금. 비밀번호 제공 안 하는 거. 그러다 이제 어쩔 수 없어 비밀번호 제공합니다. 제공하는데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 강혜경 씨 곧 그 16일에 출석을 하잖아요. 자, 지금 그래서 윤상현을 조사하는 건 뭐냐면 2022년 6월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 재보궐선거의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국힘에. 그 다음에 지방선거의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정진석도 곧 피의자로 소환할 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특검은 어느 특검이냐면 김건희와 윤석열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그 다음에 그 같은 날 있었던 지방선거, 지방자치선거에 공천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윤상현 수사하는 게 지금 의미가 큰 게 윤상현을 수사해갖고 이제 혐의가 있고 그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연스럽게 친윤 다 수사해야 됩니다. 친윤 중에 누구로 수사하냐면 체포시도 1월에 이제 하려고 들어갔을 때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46명이거든요. 옛날 이거 뭐 섰다 해본 사람들 알죠? 46, 46 망통. 이게 망통 숫자예요. 운명이 이렇게 가는 거야. 46명은 이분들 대부분 그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했어요? 이 46명이 지금 요즘 핸드폰 그 우리나라 불황인데 국힘 의원들이 핸드폰 교체하면서 핸드폰 시장은 뭐 46명 교체해봐야 뭘. 이제 보좌관들도 막 교체하고 그럴 거예요. 보좌관들도. 보좌관들 뭐 비서관들 줄줄이 교체할 거죠. 가족들도 교체하고. 지금 대부분이 핸드폰 전화기 교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윤상현은 제가 보니까 정치 이제 그 늑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그 잘 살다가 어 소린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잘 나가고 있네요. 잘 살다가 인제 그 거의 뭐 막바지로 가는 거죠. 예. 언제 200이 넘었어. 이 자료 그 위만 보면서 얘기하다 200 넘었으니까 박수 치겠습니다. 아. 비아님 저는 이런 거는 제가 답변해 드려도 돼요? 참말로
파란만장 세월 보내셨는데 이제는 꽃길만 걸으시길. 저는 오늘이 봄날이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과 건강한 상태에서 한 200분 정도 되는 정봉주를 사랑하고 정치를 사랑하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 순간이 봄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심입니다. 제가 그전에 2만 명, 3만 명, 뭐 1만 명 이렇게 있을 때 그 시절 생각하면 못 살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김민석 지금 총리 가고 동료들이 다 그 장관 가고 그러는데 아휴 지금 입각했을 사람인데 그런 생각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도 이건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 살아 계시면서 지금 오늘 숨 쉬고 오늘 식사하고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순간이 화양연화, 이 순간이 봄날입니다. 오늘은요, 어제 이 세상을 떠난 그분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내일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꽃길만 걸으세요. 근데 지금 저는 꽃길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당원들한테 그 욕먹고 뭐 그런데도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서 제 방송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여러분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제가 업고 다녀야 될 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정봉주 방송을 보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위너,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예, 아, 그리고 저하고 친했던 그 공중파 방송하는 분들도 연락도 안 와요. 그게 인생사예요, 그냥. 예.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처음에 막 섭섭해하고 뭐 그럴 때 항상 얘기했잖아요.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주제가 인간의 배신이다. 부하 장군의 배신, 부인의 배신, 딸의 배신, 남편의 배신, 부인의 배신, 타파의 배신이다. 아,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지금 윤상현을 조사하는 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조사를 그 수사가 들어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힘이 뭐 어, 그 뭐 국힘이 지금 뭐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항의할 거 없습니다. 본인들이 한 그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과 두 번 붙었고 두 번 떨어졌던 남영희 위원장에게 남영희 위원장은 지금 당그 원외 위원장 협의회 회장이에요.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지역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 그 이제 남영희 위원장에게도 볕이 들어오고 있는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핸드폰 교체할 때는요. 네 죄를 우리말 중에 저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이럴 때 보면요. 제일 멋진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예?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사기를 치고 막아도요. 자기 양심의 소리는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하늘에서 보고 있고 땅에 땅에서 보고 있고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윤상현 핸드폰을 교체한다고 그 우주에서 예? 이 과학과 수학 공식으로 아다리가 맞아 있는 이 그냥 톱니바퀴처럼 묻혀 있는 이 우주에서 네가 피할 곳이 있는 줄 아냐? 지금까지 잘했는데 인생 이제 막판에 60 넘어서 인생 말년에 한번 대가를 한번 치러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상현 얘기는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보니까요. 내가 그 얘기 꼭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박범계 장관도 그 법무장관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 많이 하면 어떻게 내일 오늘 부족한 건 내일 또 마저 얘기하자고. 그 윤석열에 대해서요. 어 지금 이제 독방 생활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윤석열 감옥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막 얘기하고 뭐 전직 교도관들 나와서 얘기하고 뭐 법무장관 검사들 얘기해서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전직 교도관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그나마 좀 맞아요. 근데 전직 교도관들은 지금 안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 자, 에어컨 달라고 지금 막 그 민원이 빗발치잖아요. 그 지지자들이 아각거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기자를 내가 그 지난주에 만났더니 그 피의자들 그러니까 그 우리 재소자들 인권 차원에서 어 에어컨 넣어주는 거 어떻습니까?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얘기를 해요. 어느 전직직 그 교도관분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 더위에 정말 저소득계층, 극빈층은 에어컨 없이 살아요. 그분들 죄 짓지도 않았는데 에어컨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 재수자 인권 이전에 우리 사회 경제적 약자들, 경제적 취약계층들도 지금 에어컨 없이 삽니다. 죄 져서 감옥에 가면 이런 정도의 더위는 감내하면서 살아야 돼요. 무슨 에어컨을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법꾸라지 윤석열은 꼼수로 충분히 지금 시원한 데서 있습니다.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 있어요. 어떻게 있냐 하면요. 지금 이제 윤석열은 미결이에요. 아직 형이 확정 안 됐습니다. 이걸 미결이라 합니다. 형이 확정되면 기결. 지금 미결이에요. 미결은요. 변호사 접견이 무한대로 됩니다. 변호사 면회가 무한대로 돼요. 그래서 변호사 접견실은 지금 서울구치소인데 변호사 접견실이 서울구치소에는 유리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면 교도관들이 보고 있어야 되니까. 변호사들이 뭐 갖고 왔고 가져올 수도 없지만 몰래 갖고 들어와서 뭐 빵을 먹인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특권이 아니라 만약 거기 그 무슨 안 좋은 약물이라도 있으면 이런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변호사들도 들어가면서 다 이게 시쳇말로 우리끼리 얘기할 때 센터 깝니다, 이걸. 다 뒤져요. 그래갖고 핸드폰 놓고 들어가고 그냥 메모지하고 볼펜 이런 것도 아마 거기서 검사 받은 걸 이렇게 갖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변호사는 그 아침 9시서부터 저녁 4시 반인가 5시까지 하루 종일 접견할 수 있어요. 면회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변호사 지금 뭐 조사하고 지금 그 접견 대응한다 그럼 빨리 가라고 하지 못해요. 그건 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미결수들은 변호사들이 하루 종일 접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 접견하는 그 장소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윤석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재벌 총수들이 그 감옥에 들어가면요. 아침에 오는 변호사, 오후에 오는 변호사, 하루에 2명씩 변호사가 와요. 그리고 재벌 총수들 말고 이렇게 사기쳐갖고 간 이 아주 그 뭐 수백억 대 수천억 대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또 거기서 못된 짓 합니다. 근데 그 못된 짓은 제가 말로 옮기기에 너무 좀 그 부끄러워서 그거는 옮기면 안 돼.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 변호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뭐 김계리는 개몽됐다고 하니까 날마다 가겠죠. 그럼 변호사고 있는 시간은 에어컨 빵빵 쏘는 나오는 데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는요? 점심시간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전에 하고 점심시간에 가면은 그때 받아놓으면 밥을 그때 먹으면 돼요. 점심시간 따로 없는 거거든, 개별적으로 먹으니까. 그 배식, 배식, 뭐예요? 배식반에서 다 밥을 배급을 하고 그럼 거기다 받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소지들이 대신 받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변호사 접견하면서 그때는 뭐 자유의 몸이죠, 반은. 예? 반은 자유의 몸이에요. 에어컨 나오죠. 변호사하고 자유롭게 얘기하죠. 공간도 좀 그리고 또 사람하고 있으면 독방에 있을 때는 폐쇄공포증이 클러스트로포비아 폐쇄공포증이 있는데 폐쇄되면 뭐 두렵죠. 뭐 그건 인간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서 변호사가 두 명 오는 경우는 있나? 2명 오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 나와서 점심시간에도 접견됩니다.
일반인들도 점심시간 적견돼요. 저분은 지금 이제 일반인들 점심시간 적견 안 되는 건 아마 기결수 때 얘기할 거예요. 기결수 때. 예. 어, 그래서 저 때는 변호사하고 같이 있으니까 좀 여유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저기 있는 거예요. 뭐 그 접견 그 재판 대비한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겠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가끔씩 한번 몸이 아프다고 또 뭐 지금 그 계속 빌드업 하고 있잖아요. 뭐 돈 없다고 그러니까 영치금 넣어달라고. 아니 어디서 앵벌이야? 76억이 때문에. 예? 76억이 때면서요. 앵벌이를 왜 해 근데? 술도 처마실 수 없습니다. 술도 처마실 수 없고 담배도 처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뭐 김계리가 앵벌이 하니까 뭐 400만 원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 400만 이게 차 갖고 더 이상 안 받는다는데 그것도 얘들이 대응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저거를 그냥 풀어 놓으면요. 돈 들어온 대로 다 들어갑니다. 풀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계리가 이거 다 이 개거짓말이야 김계리.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 보내야 돼 김계리. 운동 시간 주지 않는다? 전국에 있는 재수자 운동 시간 주지 않으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바로 그거 징계 먹습니다. 운동 시간을 안 줄 수가 없어요. 40분에서 50분 법으로 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징벌방에 들어가면 운동을 못 해요. 징벌방에 들어가면. 징벌은 그 안에서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징벌방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때는 운동을 못 해요. 자, 운동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다음 눈 질환과 당뇨약 안 갖고 들어왔다. 안 갖고 들어온 건 지 잘못이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처방받은 약은 다 갖고 들어올 수 있어요. 국가에서도 국비로 약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교도소 들어가면 평상시 밖에서 약을 안 먹던 이 도둑놈들 뭐 나쁜이다 그러는 사람들 교도소 들어오면 약 엄청 먹어대요. 왜냐면 약을 공짜로 주니까 무지하게 먹어대 그냥 교도소에 있으면. 접견실은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운동 시간 주지 않는다. 거짓말. 뭐 지금 눈이 잘 안 보인다. 당뇨약 이거는요 다 거짓말. 그 자기가 약을 안 갖고 들어간 지 잘못이에요. 아니 교도소에서 무슨 처방 받아갖고 그 약까지 줘줍니까? 교도소 뭐 개인 비서예요? 교도관들이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밖에서 먹던 약을 처방전과 함께 그럼 밖에 있는 그 저거 뭐예요? 그 밖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처방전 갖다가 그 약하고 처방전을 같이 넣어주면 그 처방전 보고 약을 먹게 해줘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아프다고 자꾸만 징징거리는 게 좀 있다가 의무병동으로 가려고. 의무병동으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의무병동 뭐라 그랬어요? 제가 부분적으로 에어컨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백선아님 말 놀러 가냐 잘못했을 것 같지? 다른 나라 감방 뭐야? 다른 나라 감방도 캐나다나 이런 데 보내면 안 돼요. 캐나다는 출퇴근 감방제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 제가 조국 장관 면회 갔다 왔더니 그걸 운동을 하고 있대.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리라. 막 열심히 하다가 너무 더워갖고 요즘 못한대요. 근데 윤석열은 보세요, 여러분. 그 검찰에 있으면서 최대 권력을 그냥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힘들어요, 감옥에.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윤석열한테 얘기했죠. 100m 경주하듯이 있지 말고 마라톤 뛰듯이 참으면서 있어라. 너 빨리 못 나온다. 자, 이재명 그 정부 시절에 못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민주당 또 집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또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from now on, 지금부터 at least 15 years, at least 15 years, you cannot go outside. You cannot be free. 그렇죠? You can be free. 예? 숙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래 있어. long, long time. 응? You should stay there long, long time. 왜 벼랑 안에 영어가 튀어나오지? 근데 미쳤나 내가. 그 지저분한 인간이죠. 그냥 어떻게든 그 조금이라도 에어컨 쏘려고. 아이고. 여러분 그런데 이건 뭐 그 우리
별로 중요한 얘기 안 해. 중요한 얘기다 그래도. 자, 이거 하다가 중요한 얘기 하다가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제가 적어놨어요. 희망도서관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지인이 나라모 3개월치 구입을 했는데 예? 나라모 3개월치 구입을 했는데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달 먹었네 머리털이 굵어지고 예?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나라모 주위 분들한테 추천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20년 전 봉도사와 지금의 봉도사를 비교해 보세요. 얼굴은 똑같고 머리털은 더 많아졌어. 머리숱은 얼굴은 똑같죠. 얼굴은 제가 그 눈은 요쪽 요게 무슨 요쪽에 뭐 안에 지방이 껴갖고 그것도 암인 줄 알고 또 째갖고 수술해갖고 조직 검사까지 했더니 그냥 무슨 유선조인가 그런 거래요. 그거 그 수술한 거 말고는 뭐 손을 대거나 그런 건 없는데 얼굴은 똑같아. 근데 머리는 지금 더 많아졌어. 와, 제가 어제 유튜브 보다가 싱가폴 58세 동안, 와, 그 양반 진짜 동안이더만. 몸이 저보다 더 좋아요. 그 내가 반성하고 오늘 지금 일주일 전서부터 운동 열심히 하는데, 아니, 뛰는 건 날마다 뛰는데 이제 이 근력 운동을 좀 게을리했거든요. 좀 더워갖고. 근데 다시 근력 운동 그냥 빵빵하게 그냥 하루에 턱거의 70개씩 하고 그냥 엄청나게 운동해. 그 싱가폴 아저씨 보고 충격받아갖고. 자, 여러분 머리 보세요. 머리가 남녀 다 먹어도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아, 뭐 이게 머리 오래 띄어놨더니 동시 시청자 수도 쭉 빠졌네. 아이. 자, 여러분 네이버 쿠팡 나라모 검색하세요. 나라모. 예, 네이버 쿠팡 나라모 검색하시고요. 자, 비포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끊겠습니다. 자, 비포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방송이 중요하니까. 자, 네이버 풍성경은 본인들이 직접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일단 드셔요. 먹으면 납니다. 믿고 그러니까 믿음 풍성 불신 듬성 믿음은 납니다. 예, 자 그럼 우리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방송할 시간이 부족해. 예, 자 그런데 지금 이게 김예성 사건은 확 가버렸어요 지금. 자 삼부토건이요. 요거 먼저 얘기하고 삼부토건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예. 삼부토건이 최초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그죠? 예. 이게 왜 화면 훅 나갔네? 깜짝이야. 자, 삼부토건이 지금 이제 그 네 명이에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회장, 그다음 이기훈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은근 전 대표. 근데 여기에 이일준 전 회장이 이일준 현 회장이죠. 이일준 회장은 제가 지난번 얘기했는데 이일준 회장은 DYD 화장품 업체 거기가 지금 이제 2000 몇 년이죠? 2023년 2월에 삼부토건을 삽니다. 근데 이게 다 제가 지난번 그랬잖아요.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그러니까 이익주라고 조성욱은 한 묶음이야. 조성욱은 삼부토건을 넘기면서도 자기 주식을 1,400만 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40만 주가 아니라 1,400만 주를 안 팔고 있다가 주가가 폭등을 하니까 그때 가서 팔았다는 거예요. 자, 이기훈. 이게 숨어있는 그림자 실세라는 거예요. 이은근 전 대표. 근데 여러분 삼부토건 보세요.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이거는 겉으로 우리가 지금 알려진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갖고 구속영장을 이렇게 제일 먼저 청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속영장을 청구했어. 이렇다고 하는 건 지금 삼부토건과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상당 부분 수사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의혹의 핵심이 이거예요. 삼부토건이 지난해 2023년? 2024년? 23년 2월. 지난해 5월, 6월에요? 지난해인가? 나 계속 지지난해라고 얘기했었는데, 내가 잘못 얘기했나? 잠깐만.
일단 이 기사가 잘못됐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지난해 진짜 지난해 헷갈리네. 이거 제가 그 정리하고 지금 요 검색하기가 좀 그러니까요. 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이거 23년 6월인데 왜 이거 지난해라고 보도를 했지? 어쨌든 여러분 이게 그 방송 쭉 가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만들어 놓고 예?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만들어 놓고 마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해갖고 주식을 띄워놓고 주식을 팔고 빠졌다는 거거든요. 수백억의 수익을 올리고. 자,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은요. 이 네 사람이 모여갖고 야 우크라이나 우리 재건 포럼 만들자 그러면은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인가 뭔가 또그 경제연 연합회인가 뭘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자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만들 때에는 그리고 삼부 토건을 그때 데리고 갔어요. 2024년 맞네. 2024년 5월에 데리고 갔어요. 그럼 2024년 5월에 그 삼부 토건을 데리고 갈 때는 야 너네가 가서 마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게끔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건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4명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정부에서 누가 이 사람들 삼부와 연관이 돼갖고 이 정보를 만들고 삼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고 하는 이 기획을 하게끔 도와줬냐라고 하는데 초점이 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여한 거고 정보를 주고 오는 건 누구예요? 김건희 아니에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젤렌스키 부인을 모시고 들어왔고 김건희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의 삼부 토건을 데리고 갔고 그다음 김건희가 젤렌스키 부인을 만났고 이게 한 묶음이니까 자 그다음에 그럼 여기에서요 누구를 그다음에 바로 수사를 해야 되냐면 이 네 사람을 구속시키고 난 다음에 야 니네 삼부 그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그거 누가 하자 그런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명을 이제 이게 그 프리즈너스 딜레마라고 해요. 죄수의 딜레마라고 해갖고 네 명을 다 쪼개놓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해놓고 수사를 하면은 이 죄수들이 불안해하는 거야. 아, 옆 사람 다 불었겠구나. 그러니까 그 프리즈너스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는 결국 모든 죄수는 쪼개서 수사를 하다 보면 다 불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네 명 얘기하다 보면요. 다 얘기합니다. 누구? 아, 조성욱은 김건희하고 거기도 20년이 됐거든요. 예? 르네상스 그 호텔 운영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 네 명을 구속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삼부토건에 대해서 명확한 그 근거가 나와 있다. 왜냐면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혐의가 소명이 안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네 명 입에서 김건희가 나오는 순간 김건희는 바로 구속영장 청구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때 저한테도 문자 주고 여기 댓글에도 김건희 구속 안 되는데요? 이 얘기를 단 분이 있어요. 아마 그런 걸 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 거예요. 아마 부부는 함께 구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이번에 그게 그거는 항상 원칙이 아닙니다. 그냥 관행이거든요. 그렇죠. 아리 유에스님 검사 맞아요. 2023년 5월에 기사가 잘못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JTBC 뉴스인데 이거 기사 잘못한 거예요. 의혹의 핵심은 삼부토건이 지난해 5월, 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본격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지난해 5월, 6월이 아니라 2023년 5월입니다. USN님, 아래 USN님 감사합니다. 검색을 잘해 주셨어요. 2023년에 맞습니다. 제 기억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 일이 아니라 작년에는 이걸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총선 이후 아니에요. 예. 총선 이후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이 이 삼부토건 영장 신청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많이 혐의가 소명이 됐나 보다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하나도 이게 너무 많았고 미치겠어 이게 진짜. 예. 자, 근데 김건희 특검이요.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이 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집중하고 있는 게 총 16가지 혐의 중에서 요즘 막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전 요 기사가 여러분들 많이 몰랐을 거예요. 우린 지금 한 두세 번 이미 얘기했는데. 자,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이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은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은 그러다 보면 삼부토건에 실소유자가 나와요. 저는 아마 김건희가 조성호 회장을 통해서 파킹시켜 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그 그래서 삼부 토론을 하다 보면 김건희가 단순히 주가 조작을 한 게 아니고 김건희의 주식이 거기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삼부 토건은 실제 정권을 이용해서 아주 통으로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그랬던 그런 사건으로 저는 보여요. 그거 수사해 보면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어 어제 어떤 분이 계속 김예성 여러분 이름 기억하세요? 김예성. 제가 김씨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얘기해 갖고 제가 모른 척하고 그랬더니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써도 돼요. 김예성 씨. 이분이 누구냐면 코바나 컨텐츠의 이사로 있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코바나 컨텐츠의 김건희 집사라고 할 정도 핵심이죠. 왜냐면 최은순 300억대 잔고 위조 증명서를 만드는데 이 김예성 씨가 직접 주도해 갖고 최은순 잔고 위조 증명서를 만듭니다. 그 주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되고 나갖고 한 2주 있다가 베트남으로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출국했다는 거 도망간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게 탄핵이 되고 특검이 뜨게 되면 난 이 나라에서 못 산다 그러면서 쭉 정리해갖고 이제 나갔다는데 자, 특검이 이분이 아니라 이 김혜성 사건을 지금 무척 집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김혜성 관련해갖고 막 어제도 그제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좀 복잡할 거예요, 이게. 자, 김혜성은요, 그, 미르, 무슨 재단이었죠? 미르 재단하고 박근혜 때 미르 재단하고 무슨 재단이었죠? 미르, 미르, 그거, 그, 재벌 쪼인탁 갖고 막 500억, 1000억 뜯고 그랬었잖아요? 얘들은 재벌 쪼인탁 갖고 184억 해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시작이죠. 뭐가 더 해먹었을지 몰라.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해외 도주죠. 해외 도주한 거죠. 김혜성은 베트남으로 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얘기 이제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그때도 복잡했었는데 복잡한 김혜성이가 대주주로 있는 IM 사기꾼 IMS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예? IMS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 근데 이게 2023년 6월에 자본이 다 잠식됐어.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건 자본금이 30억 있고 50억 있고 그러게 되면 자본금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기업이 안 되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자본이 다 날아간 거야. 자본을 다 써버린 거죠. 그런데 2023년
6월에 여기 이제 IMS 나는 사기꾼 모빌리티 렌트카예요. IMS 나는 사기꾼, IM 사기꾼 모빌리티 렌트카 대주주인데 여기에다가 누가 투자를 하냐면 카카오 모빌리티 등 4개 업체가 일단 오늘 소환한 건 4개 업체입니다. 한국증권금융, HS 효성, 카카오 모빌리티, 키움증권 어쨌든 4개가 184억을 놓여요 여기다가. 예? IM 사기꾼에다 184억을 놓어. 근데 눕는데 그 반복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회사에다가 돈을 넣고 회사에다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던 데가 어디냐면 그 이노베스트 코리아라고 하는 데인데 그 지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46억을 주고 사요 구주를. 구주 매입하면서 투자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회사에서 빠져나가게끔 46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빠져나가. 이 씨야 그 사람이. 근데 이 씨인데 그 사람이 김예성이하고 부부야. 그 김혜성 돈을 빼준 거예요 결국은. 그런 돈 갖고 있다 이번 도망갈 때 쓴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4개 회사를 소환을 했어. 제가 재벌들 등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정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재벌들 등을 치는지. 이건 아마 유튜브 역사상 최초 공개입니다. 예? 최초 공개예요. 아무 데서도 못 듣는 얘기야. 재벌을 한국증권금융, 효성, 카카오, 키움증권. 자, ABCD 기업이 있는데 누구한테 가서 벼랑한 돈을 달라 그러겠어요? 누구한테 가서. 어느 기업 가갖고. 그 기업에 오늘 보도가 이렇게 나와요. 다 무슨 법적으로 민원이 있는 회사들 같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에, 어, 요건 그게 아니고 자, 배임이라고 이제 대기업 영장에 배임을 적시했는데 아, 그때 당시에 이 4개 기업들이요. 금융당국이나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배임 혐의로 일단 4개를 불렀어요. 금융당국이나 검찰 수사를 받아. 자, 그러면은 IM 사기꾼 모빌리티가 이 4개 기업을 어떻게 알고 찾아갈까요?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알고 찾아가죠? 이분들이 금융당국이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업 비밀인데. 그거 나가게 되면 주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쉬쉬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고 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카카오 모빌리티에 와갖고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삥깡 뜯으러 온 거거든요. 삥 뜯으러 온 거야. 근데 이 뇌회사가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김예성에게 누군가가 알려줬어야 돼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김건희가? 좋습니다. 김건희가 알려줬다고 칩시다. 그럼 김건희한테는 또 누가 알려줬을까요? 윤석열이? 윤석열 술 먹느라고 바빠. 누가 알려줬을까요? 이거요. 청와대 민정에서 알려줍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 민정에서 알려줘요. 그럼 청와대 민정은 어떻게 알죠? 이 정보를?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온다 그러는데 청와대 민정은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아요? 청와대 민정은 검찰국장한테 정보를 받습니다. 검찰국장은 어떻게 알아요? 검찰국장은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전국의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모든 사건이 검찰국장에게 다 들어옵니다. 그걸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국장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다 통제하고 있어요. 자, 그럼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걸 공개 수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내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검찰국장이 뭐 일반 도둑놈 뭐 훔쳐갔다 뭐 사기쳤다 뭐 이런 작범들 신경 쓰고 있을까요? 이거 신경 안 써요. 정치인들 수사하는 거. 그다음에 기업 수사하는 거. 요런 거만 예의주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요런 것만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 나쁜 짓 하는 거 돈 헤쳐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검찰국장이 딱 정보를 갖고 있어. 그럼 청와대에다가 알려줘야 돼. 근데 검찰국장이 나쁜 마음을 쓰면요. 내가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미리 옷 벗었고 변호사는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한테 야, 이번에 삼성하고 현대 지금 그 무슨 배임 횡령 이런 것 때문에 그 뭐 금융 뭐 자본법 위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내사 중이다. 팔세 이거로 내사 중이다. 이렇게 딱 알려줘요. 친구 변호사한테. 그리고 그 변호사가 그쪽 비서실에 전화를 합니다. 비서실장 부탁합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시죠? 뭐 비서실장 이제 통화하면 비서실장님 검찰에서 지금 내사 중이라는데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사 중일 때는 아직 자기들한테 연락이 안 오거든요. 그럼 비서실장이 뭐 변호사라고 뭐 아무 헛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내사야? 전화 끊어요. 그 전화 딱 끊어. 전화를 끊고 있는데 한 일주일 있으니까 검찰에서 전화가 예, 중앙지검 특수부 어디어야 됩니다. 회장님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회장님 곤란하시면 일단 뭐 비서실장님이나 뭐 좀 뭐 미래 뭐 뭐 기획실이나 이쪽 미리 나와서 뭐 조사를 받든지 회장님 한번 나오셔야 됩니다. 이러고 회사로 전화가 와요, 삼성으로. 그럼 삼성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검찰에서 내사하는 걸 그 변호사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럼 그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 아니,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검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출두하라고.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요?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내사 중이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글쎄, 그 회장님 검찰 들어가셔야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뭐 오세요. 그럼 오면, 이 사건이 이렇게 저렇고, 그래서 사건 내용을 쫙 얘기를 해줘요. 왜? 검찰국장한테 정보를 받았으니까 상세히 알고 있죠. 쫙 얘기하고, 아, 이거 내가 전화 한 통 해줘야 되겠는데, 이거 우리 아니면 이게 털 데가 없어요. 이거 한번 들어가면 이번에 회장님 한 3년에서 5년쯤 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뭐 손발이 되도록 빌겠죠. 우리 회장님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하고 검찰국장한테 전화를 해. 야, 이거 여러분 소설입니다. 소설 믿지 마세요. 소설입니다. 야, 그 비서실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잘 적당히 해서 봐줘라. 내가 그 수임해서 내가 봐주기로 했어. 내가 사건 맡기로 했으니까 잘 봐줘라. 알았어. 뭐 네가 맡았다니까 뭐 내가 뭐 우리가 뭐 부를 일 있겠냐? 알았어. 검찰한테 잘 얘기해 놓을게. 그 검찰에서 회사에다 다시 전화해요. 이건 내사 중인데 뭐 큰 혐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화 면접이요.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한 건당 100억, 200억짜리예요. 이러고 현직 검사, 현직 법무검찰국장, 변호사들 이렇게 커넥팅이 돼갖고 네트워킹이 돼갖고 회장들 조져, 돈 헤쳐먹어. 이러니까 검찰개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이 네 개 회사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IM 사기꾼 모빌티 렌터카 그 회사한테 가서 어떻게 돈 투자해달라 그랬겠어요?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네도 지금 금융당국에 조사받는 거 있지? 검찰에 조사받는 거 있지? 네,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해줘. 내가 다 정리해줄게.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예요. 이러고 헤쳐먹는 게 검찰, 내가 소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갖고 또뭐 검찰을, 이거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니 이런 얘기죠. 제가 분명히 소설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스토리는요, 검찰 출신들도 잘 몰라요. 특수부에서도 아주 정점에 있었던, 특수부에서도 정점에 있었던 그런 친구들만 아는 겁니다. 예?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국장, 이게 그 부패한
정권에서 부패한 검찰 권력을 쥐고 있으면 이렇게 갖고 수백억 수천억씩 헤쳐먹는 거예요. 예?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라고 저는 소설을 썼습니다. 제가 분명히 소설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 네 개 기업들은요, 뭐 자기들은 지금 뭐 그런 일 없고 우린 뭐또 억울하다, 뭐 배임 아니다 그런데 이 네 개 회사를 IMS 모빌리티 렌터카가 어떻게 가서 돈을 투자해 달라 그랬겠냐고요. 어떻게 알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누군가가 얘기해 준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김건희 아래에 있었던 검찰의 누군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이 네 개 회사를 하게 되면 너네는 도대체 IMS 모빌리티 렌터카에 어떻게 투자했냐? 이거 털면요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수사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뭐 적폐청산도 아니잖아요. 너네 수사했고 그리고 김예성이가 너네한테 돈 투자받았고 좀 튀었어. 아니 죄가 죄를 안 줬으면 왜 튀었겠어? 이러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죄를 졌으니까 튀었겠죠. 보여요? 팔뚝 보여달라는 사람들 잘 보입니까? 같이 보여줘요. 왜 벼랑 하나 다 끝날 때 되니까 팔뚝을 보여달라 그래. 여기 어디 갔어? 여기 내려가면 안 돼. 팔뚝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리라. 팔뚝 보여줍니다. 우, 우. 아우, 너무 많이 보여줬어. 예. 팔뚝 보여줬죠, 이제? 예, 팔뚝 보여줬으니까 이제 끝날 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제가 소설이라 그랬어요. 어, 소설. 제가 오늘 대한민국 검찰이 이랬을 수도 있다는 소설을 쓴 겁니다. 어? 대박알통 보셨어요? 예. 그 은영 뿜뿜 제가 가을에 할지 내년 봄에 할지 지금 철인 3종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다 보여줬어. 잘 보셨어요, 여러분? 팔동? 팔뚝? 어, 오, 내가 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오. 자, 여러분 오늘 그 즐거운 시간이고 오늘 월요일 날인데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많이들 들어오셔서 어, 저는 국회의원 4년 한동안 보좌관 딱 한 명, 딱 한 명, 한 명 해고했고 나머지 분들은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강선우 의원 돌려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2008년도에 저는 국회의원을 그만뒀고 지금 17년 동안 그 보좌관들과 1년에 두 번씩 꼬박꼬박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국회에도 있고 저기 원주에 있는 여준성도 저의 보좌관이었었고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만나는데 제가 지난해 이후 전당대회 이후는 아직 한 번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보좌관들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늘 못다한 내용도 무척 많습니다. 내일 맞아. 또 계속 윤건이 얘기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희망도서관님 좀 일찍 잡니다. 요즘은 좀 많이 자요. 한 12시에 자서 6시 한 10분쯤에 일어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공도사의 쪽집게 정치 해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역사상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준비하고 기사를 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면서 요 방송만 하루 들어도 딱 정리가 돼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러는지. 여러분 지금 윤석열이 왜 교도소에서 저렇게 버팅길까요?
이거 사법고시 패스한 변호사들도 몰라요, 이거. 모른다 그러면 내가 너무 또 오만해 보이나? 아, 그분들도 아는데, 좀 깊게 고민해 보고, 그분들은 이제 관성에 의해서 자기들의 법률적 지식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얘기하지만, 저는 인사이트, 통찰력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늘 주장했던 얘기를 오늘 환경부 장관이죠.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나왔던 얘기를 제가 조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 잘했어요.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거는 이렇게 장관이 하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이 하게 되면 논쟁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잘하셨어요. 아주 하는데 몇 가지 포인트를 쭉 짚어줬어요. 재생에너지 원전이 기조전력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는 거냐? 동시 시청자 수가 쭉 가다가 벼랑은 쭉 빠졌지? 제가 뭐라고 잘못 얘기했나요? 어, 몬스타 때문에 서울대에서 난리 났어요? 몬스타가 뭐죠? 몬스타? 뭘까? 예? 몬스타가 뭐죠? 설명 좀 해주세요. 김영희님. 몬스타가 뭐지? 내가 또 모르는 용어가 있네. 예. 자, 그런데 기저전력을 제공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석탄과 석유, 액화, 천연가스, LNG 등 화석연료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탈탄소 사회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에는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다. 여러분 간헐성이라는 표현이 뭔지 알죠? 간헐적으로 나온다는 간헐적으로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 몬스타. 아, 알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렸을 때 뭐 소년원 주장했던 그 얘기죠? 어, 몬스타 괴물 때문에 이상한 교수. 아하. 예, 예.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 뭐로 신경 씁니까? 대통령이 됐잖아요. 패자들이 짱알짱알거리면서 하는 얘기니까, 징징거리면서 하는 얘기니까, 저거 관심 가져달라고 하는 관종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국민들이 저런 얘기 나오면 나올수록 하루라도 빨리 국힘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대응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방송 시간이 대응할 정도로 시간이 여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자, 요거는 어디 자료가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에너지 구성을 좀 보면, 에너지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어디 그 자료 참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my official, my official, my info official, my 정보에 기초한 판단이다. 자, 에너지를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원전 있죠, 재생에너지 있죠.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어, 그 뒷마당 에너지 뭐 이런 등등입니다. 주로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의 핵심이죠. 그다음에 뭐 리사이클링 재료들 쓰는 거. 그다음 석탄, 석유, LNG, 어, 액화 천연가스. 이거는요. 화석연료라 그러죠. 마지막으로 화석연료. 그러니까 원전 재생 화석연료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화석연료 중심으로 써왔고요. 그리고 원전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탈원전을 해야 된다라고 유럽의 프랑스, 영국, 독일 등등 나라가 다 돌았었습니다. 너무 사태가 심각하니까. 그러다가 언제부터 다시 원전 정책으로 회귀했냐면 2019년입니다. 우린 좀 늦었죠. 근데 2019년에 그분들은 왜 이렇게 원전으로 다시 돌아갔는가? 이게 재생에너지 가능성 때문일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석탄, 석유, LNG 석유를 쓰면서 이걸 보면요. 공급은 한 중국 규모가 됩니다. 안전성, 뭐 화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좀 중국 규모예요. 근데 환경성은 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석탄, 석유, LNG, 액화천연가스는 좀 덜한데, 그런 액화천연가스는 가공하고 생산할 때에 이런 환경 찌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쓰면 안 된다고 해서 환경성은 하점입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차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가고 있었죠. 그 재생에너지도 보면 공급성은 사실은 중과 하 사이예요. 그 김성환 그 환경부 장관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간헐성이다. 그러니까 ESS,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ESS 기술이 생각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이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안전성은 재생에너지는 안전성은 상입니다, 상. 그런데 이제 농촌에 많이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게 되면 농촌 환경이 또 다 깨지죠. 막 찌꺼기 쓰레기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그, 그 재활, 이거 그러니까 리노베이션 할 때 안 해고 그러게 되면 찌꺼기가 계속 남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환경성은 상이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재생에너지를 쓸 거냐, 석탄, 석유, 화학연료로 쓸 거냐라고 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원전은요, 공급량입니다. 공급량. 상도 최상급입니다. 어마어마한 1기가, 한 원전당 1기가와이트죠. 그리고 SMR, Small Module Radiator, SMR, 소형 모듈이죠. 그것도 공급은 역시 그 규모 대비 공급은 높습니다. 근데 안전성이 장담을 못 합니다. 또 다 쓰고 난 다음 50년, 60년 지난 다음에 이것을 핵 폐기물을, 원전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 너무 복잡합니다.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재생에너지 환경운동주의자들이 이거 쓰면 안 된다, 원전.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환경성, 일단, 안전은 별도라고 환경성은 무슨 그 이산화탄소 이런 거 나오지 않으니까 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급성입니다, 이제는. 왜? 왜?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요.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습니다. 또, 뭐 때문에 그렇죠? 전기차 때문에 그래. 전기차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어요. 또 뭐 때문에 그러죠? 이제 앞으로, 어, 슈퍼컴퓨터보다도 수십만, 수백만 배 연산 능력이 빠른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옵니다. 양자 컴퓨터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지금부터 전기량이 100배, 200, 100배, 1000배 막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기저전력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19년 유럽이 원전 시스템으로 다시 전환된 게 AI, 그러니까 지구를 다시 환경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환경으로 파괴를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구의 가성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AI나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우주공학 이런 등등 때문에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환경부 장관이 이런 말씀을 좀 했었으면 하면 이게 그냥 금상첨화였을 텐데 탈원전 정책에서 그만 중지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잘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게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AI 인공지능 시대에선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탈원전 정책, 그 대통령이 안 한 게 이게 전략적으로 무척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논쟁이 붙어요. 그럼 환경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뽑았는데 지금 무슨 친원전 정책을 하느냐? 그럼 대통령이 지금은 싹 해갖고 환경부 장관이 판단할 문제다.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러고 대통령이 싹 발을 빼는 게 왜냐면 그런데 불필요하게 논쟁이 빠지면서 소모적 논쟁을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환경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겠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슬금슬금.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국이에요. 그 원전 수출국인데 원전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원전의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폴란드에 지금 수출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법원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홀딩 시켜 놨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랍 국가들에게 원전 아랍에미레이트 UAE 그 쥐새끼 떼 거기다 팔아먹고 그냥 뭐 갖고 좀 장난질 치고 그랬는데 어 아랍에 팔고 그래서 유럽의 그 동구권 나라에도 곧 수출이 팍팍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환경부 장관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진상 여러분 이거 하나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데 정진상 실장. 정진상 실장이 오늘 그 대장동 재판을 했어요. 예, 대장동 재판을 했는데 어, 뭐라 그랬냐면 대장동 재판의 정지를 주장했어요. 예,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라 그랬죠. 아직도 뭐 이거 하고 있겠죠. 근데 원래는 이제 정진상 실장은 성남시장 시절에 비서실장 했었죠. 비서실장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런데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원전이 아니라 대장동 재판은 추정하기로 했죠.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추후 지정. 그럼 그 대통령 임기 내에 헌법 89조인가 그거에 근거해서 대통령 임기 내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그건 맞습니다. 헌법을 제대로 해석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윤석열이 잘못 단추를 낀 것에 대해서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대장동에 있어서 실무 책임을 한 게 그다음에 그 민간 사업자들하고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일에 실무를 맡은 게 정진상 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이용해서 정진상 실장을 누면서 이재명 대표를 같이 대장동의 몸통이라 그러면서 유동규는 자기가 먹은 뭐 700억에 그게 실질적으로 이재명 돈이다라고 뭐 그런 게 헛소리 해대면서 재판을 계속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직접 보았느냐 그러면 들은 얘기다. 법정에서는요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전문 들은 주워 들은 거, 전해 들은 거. 그런데 이제 정진상 실장을 대장동의 그 날갯짓쯤 보면서 너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그러면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를 이재명 당시 대표하고 다 엮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자기들한테 부메랑이 된 거지.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정진상 실장 당신 문제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이거 업자들과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뭐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FM대로 진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자기들이 의심을 하면 정진상 실장만 조사를 했었으면 될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정진상 실장도 여기에 대해서 헌법 84조, 예, 죄송합니다. 헌법 84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무슨 돈 문제라든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정진상 실장을 딱 거기다 꿰어 맞춰 놓고 그래 꿰어 맞추기 식이죠. 목표를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한 거죠. 이재명 지사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2022년 대선 때 대장동 전사로 딱 디펜스 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은행까지 끌고 들어오면서 이 대장동 사건은 하나은행을 털어야 돼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하나은행 안 턴 거 저는 지금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은행 털면 보세요, 여러분. 그 곽 누구죠? 왜 이렇게 나는 원래 사람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요. 곽 곽상도. 곽상도가 정무 민정수석인지 정무 민정수석인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곽상도 민정수석이었겠죠. 있으면서 하나은행이 대장동 PF에서 빠지려고 그러는데 그걸 곽상도가 야 대장동 이거 빠지지 마라 하나은행 가갖고 김승유 그 지주 회장이 있을 때 거예요 아마.
그 빠지지 말라 그랬고 거기서 이제 뭐 몇백억씩 대줬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그게. 아니 대장동 업자들은 그 사업자들은 뭐 3천억 4천억씩 먹는데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은행 금리보다 조금 넘은 PF 이자 정도만 먹어가요. 그렇게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하나은행은 대장동 그 일당들을 봐주기 위해서 뭔가 그래서 여기에는 다 국힘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 50억 클럽 보세요. 곽상도 뭐 권순일 뭐 이게 다 국힘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그 특검 누구예요? 그 어쨌든 뭐 지금 뭐 그 중요한 이름들 아니니까. 근데 국힘이 했는데 그거를 정진상과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딱 묶어버렸어요. 이게 패착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치다 보니까 지들이 패착이 된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와갖고 이재명 대통령 추정한다 그랬어요. 백현동, 대장동, 성남FC 추정. 자 대통령 있을 땐 재판 안 한다. 그럼 자기들이 어떻게 구도로 짜놨냐면 정진상은 깃털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몸통이라 그랬어요. 몸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몸통에 대한 재판이 중지가 되면 깃털인 정진상 재판도 중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니들이 묶어놓은 거야, 니들이. 그렇게 묶어놓고, 묶어놓은, 너들이 몸통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안 하면 정치상도 안 해야죠. 이게 논리예요. 이게 논리예요. 맞는 얘기죠. 검찰이 이게 지금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됐고, 국민들이 대통령이 됐고, 이 그 비치 혁명을 통해 내란 세력을 격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 기득권 세력들과 법원 내에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법원은요. 자 검찰도 그럼 법원에서 이 사건들 대장동, 백현동 이걸 추정했으면 우리도 이거를 계속 밀고 가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그 검찰이 앞장서서 정권도 바뀌고 그랬으니 그리고 검찰이 무리한 그 수사를 통해 갖고 결국은 윤석열이 뭐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윤석열 그 일이 3년 동안 그냥 이재명 대통령 팔 그냥 때려 죽이려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러니컬하지만 그 고통을 겪었지만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 키워줬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검찰에서 우리는 의견 표명을 해야죠. 연관 사건들이 다 추후 지정이 됐고 재판을 안 하니 이 사건도 재판을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되는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 아닌가요? 안 그러잖아요. 재판하자 그러잖아. 그리고 법원도 재판하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까지 이제 일반 방송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일반 방송에서 다 듣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알아야죠. 예? 다음 얘기를. 왜 그럴까요? 왜 분리해서 정진상만 재판을 하려고 그럴까요? 정진상만 분리해서 재판하면 정진상 대통령도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오른팔이지만 분리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정진상을 유죄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검찰과 법원의 짝짝꿍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정진상과 이재명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쭉 묶어버렸잖아요. 한 몸으로 묶어버렸어요. 그 공소장 놓으면 한 몸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분리해서 재판을 해서 정진상 실장을 유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유죄로 만들어 놓고 나면 대통령 퇴임 이후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로 유죄를 받은 공범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했던 거는 뭐 오케이 대통령 잘했어. 그러나 그 이후에 재판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퇴임 이후에 유죄로 몰아놓겠다라고 하는 장기 포석을 두는 거예요 이게. 예? 이런 얘기 어디 방송에서 하던가요? 안 해요. 그리고 이 구조는요. 이화영
부지사 감옥 들어가서 지금 실형을 받고 있는 그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실형을 받은 거는요, 뇌물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뇌물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을 다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사면 복권해야 된다,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100% 찬성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 억울하게 감옥 살고 있는데, 자, 뇌물에 대해서 지금 7년을 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게 뭐가 있냐 하면 대북 송금건이 있어요. 대북 송금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북 송금건은 추정할 겁니다. 추정됐는지 어쨌든 그 재판 안 합니다. 그런데 이화영 대북 송금건은 재판을 진행 중인 거예요. 왜? 그 판결문 보면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두고 있어요. 언급을 하면서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를 유죄를 때려놓고 이재명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 그 대북 송금건을 다시 끌어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퇴임 이후에 유죄를 때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법원들 그 검사들 사먹고 싶어 했으니까 머리 기가 막히게 좋을 것 같죠? 이게 인간은요, 인간도 일종으로 어찌 보면 우리 집에도 고양이 키우는데 영역동물이잖아요. 영역동물. 인간 뇌도 영역성이 강합니다. 영역성이 강하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영역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관성이라 그래. 관성. 가던 길만 쭉 가는 거예요. 어제 짜장면 먹었어. 오늘도 짜장면 먹고 내일도 짜장면 먹고 싶은 이런 묘한 뇌적 감각과 여기에 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사회학적 용어로는 경로의존증이라 그럽니다. 경로의존증이라 그래요. 여러분, 경로의존증의 한 예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미사일의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통 크기가 비슷해요, 다. 요즘은 이제 좀 커지는 것도 있는데 원래 미사일 크기의 통은 똑같습니다. 이 지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미사일을요, 우주선 미사일 이런 거를 기차로 운반합니다. 기차. 그럼 기차 운반하게 되면 기차가 옆에 지나가는 열차 지나가는 거고 부딪히면 안 되니까 기차의 레일 크기 정도로 딱 그 크기로 만들어야 돼요. 미사일을요, 우주선을요. 그 정도 크기로 만들다 보니까 점점 누가 앞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게 경로 의존성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여러분 지금 키보드 컴퓨터 나올 때 이 키보드가 옛날에 그 타자기 있잖아요, 타자기 키보드하고 배열 순서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자기를 이렇게 치다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훨씬 더 과학적으로 손이 편한 쪽으로 그걸 수정해갖고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타자기를 치던 그 관성으로 경로 의존적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 노리고 인간의 뇌 구조가 갖고 있는 관성, 경로 의존성, 영역 본능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검사들이요? 제가 이따가 이제 김건희 얘기해주면 김건희도 딱 요 경로 의존적으로 합니다. 도이치모터스로 주가 조작 사기치고 나니까 IMS 모빌리티, IM 사기꾼 모빌리티 똑같은 구도로 가요. 이런 건 제 방송 작가들이 보고 방송에서 저 불러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자, 그럼 보세요. 검사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요.
이화영 사건을 갖고 이화영을 유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화영 대북 송금건을 갖고 지금도 연관해서 이재명 공범으로 딱 묶어놓으니 그 퇴임 이후에 요걸 갖고 다시 감옥을 살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기득권 사회가 철저하게 거기에 지금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도 이게 뇌는요 정보를 보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정보가 다 보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또 일반 우리 삶의 용어로 인간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렇게 얘기해. 그게 경로우전증입니다. 그게 정보의 보존성이야. 그렇단 말이에요. 이재명은 나쁜 사람, 이재명은 나쁜 사람, 이재명은 나쁜 사람, 보수 쪽, 극우 쪽에서 이재명은 나쁜 사람, 이재명은 나쁜 사람, 이재명은 대북 송금한 나쁜 사람,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이게 이 뇌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으로 유죄될 건데 그 구조 그대로 법이라고 하는 틀은 빤한 거예요. 그 구조 그대로 정진상을 딱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으로 정진상 실장을 떼어내서 정진상 실장을 유죄를 살려 내려버리게 되면 아무리 그 대통령이라 그래도 재판에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정진상 유죄 때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정진상 실장으로 가슴 아프지만 어쨌든 정진상을 죽이려고 악착같이 달겨들 겁니다. 그래서 정진상을 유죄를 때리고 나면 그래? 추후 지정했고 5년 동안 재판 없어. 헌법 84조. 오케이. 지금 승인. 대통령 됐으니까 우리 인정을 하나 수용을 할 수 없다. 이런 궤변들을 피는 거죠. 너가 대통령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너를 감옥을 살리겠다. 이 구도가 이번 정진상 실장 이 재판에 나온 거예요. 그걸 알고 이제 이 변호사들은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이 정도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 내부에서 이런 시그널과 이런 메시지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튜브 방송들은 돌려면서 패널도 돌려까기 하면서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인사이트 통찰력으로 이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치상 재판 이거 그냥 여러분 흘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 우리 편이니까 정치상 화이팅 화이팅. 저하고도 친해요. 우리 편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도 기득권화되어 있는 검판사들이 무슨 의도로 정진상 재판을 멈추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느냐. 라일락님, 봉도사님 민주당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정봉주는 민주당의 영원한 당원이고 저는 이게 수혈을 못합니다. 수혈. 왜 그런지 아세요? 수혈하려고 피를 빼본 피가 파란색이야. 파란색을 어떻게 수혈합니까? 헌혈을 못해요. 헌혈을. 예. 그러니까 저는 정봉주라고 쓰고 민주당으로 읽는다. 그냥 전 그 자체가 제 자신이 민주당이에요. 내가 작년에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막 대선 전당대회 때 들이받고 그러니까 저하고 친한 국힘 의원들이 전화 오고 막 그랬어요. 문자도 오고. 응? 그래갖고 그래갖고 내가 점잖게 얘기해서 화냈네요. 이제 인간적으로 지금 뭐 그래도 친한데 저는 이제 이게 통합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 읽는다 그랬잖아요. 육성회고록.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역사가 인정하는 이런 통합주의자예요. 예전부터 이렇게 그 복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강과 바다를 그렇게 좋아해. 예? 근데 저하고 똑같아요. 그게. 제가 강과 바다를 그렇게 좋아하거든. 우리 집 들어올 때 동부간선로를 타고 올 때도 제일 좌측선만 타고 와요. 왜냐하면 좌측선을 타고 들어오다 보면 그 중랑천이 보이거든. 그 강을 보고 천을 보고 운전하는 게 너무 행복해. 아침에 뛸 때도 강변을 뛰고. 근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요수 지자유산이라. 인자요수 어진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현명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여러분들 등산하는 사람들 아주 그 지식이 있고 현명한 분들에 저는 물만 보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해외여행 갈 때도 항상 강이 있는 곳, 바다가 있는 곳으로 그 강변을 뛰는 게 그렇게 좋아갖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은 통합주의자야. 근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형, 이제 반명 투쟁을 해야지 우리와 함께. 그래서 야, 형한테 까불지 말고, 너희들하고 DNA하고 결이 달라. 어? 난 이재명 대표가 잘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내가 지금은 이제, 지금 죄송하지만 그때는 나는 그 비판적 관점이지 내가 니네가 예를 들었고 한 5조 정도 나를 줄 테니 국힘에 와라. 그럼 나는 5조 갖고는 좀 약하니까 한 10조 줘라. 이쯤 되면 내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예? 근데 니네 그 정도 이 100번 없는 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리고 언제 넘었어요? 나는 안 넘고 있는데 내 거를? 300명 넘었어요? 그럼 일단 박수 칩시다. 나는 안 넘었어. 안 넘었어. 괜찮아. 몰라. 여러분들 넘었다니까 넘은 거야. 근데 한 사람이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면 누군지 알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 민주당을 기초단체장 하다가 24년도에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 석방되자마자 저기 강서구청장하고 동시에 그 윤석열의 사면복권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여기 남양주에서 국회의원 도전을 했어. 예? 그 우리 민주당에서 그 평생 그 민주당 밥을 먹고 뭐 민주당 열심히 한 친구도 아니에요. 근데 저 대학교 선배거든요. 아니 선배가 아니라 학번 후배인데 나이가 저보다 많고 그래갖고 그 늦게 들어왔어요 대학을. 근데 이제 대학 때 그 학번은 낮지만 그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형형 그랬죠. 근데 그때 이제 작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야사가 재밌어. 야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르는 전화가 딱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나 누구 형이야 그래요. 그래서 예. 누구 형이야 그랬더니 예. 그래 그래서 그래 내가 누구 형이야 그래서 예. 그래요. 근데 이제 나는 민주당 탈당해갖고 국힘 갔다 온 그게 있으니까 예? 이게 또 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라 그랬냐면 껄쩍지근해갖고 잠깐만요 여러분 내가 이거 하면서 좋은 얘기할 때 그 나 누구 형이야 그러더니 우리 그 탈당해갖고 이쪽으로 와갖고 함께 활동을 해야지 이러고 개드립을 날리는 거예요. 예? 그래 내가 야, 내가 형형 그랬거든요. 야, 야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내 형이야? 너 81학번 아니야 임마? 나 80학번이야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내 형이야? 너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 비틀어버린다. 그랬어요 제가. 예? 너 한 번만 이런 식으로 하면 비틀어버린다. 뭘 비틀어버린다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어버버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 어? 전화 아주 그냥 비틀어버릴 테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이쪽으로 빠졌나. 그래 어쨌든 저는 그럴 정도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 전당대회에서 좀 섭섭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랬으나 저는 그냥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에요. 저 자체가 민주당이에요. 예? 제가 죽어서 만약에 그 화장을 하든 무덤에 묻히든 배에 보면 기가 없는 거예요. 예? 어디
당이 뭔지도 모르고 뭐 당 활동 몇 년 한 몇 년 한 거 하고 막 최근에 막 열이 올랐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정통민주당이 정봉주는 수박이다. 그 국힘 쪽에서 우리한테 와갖고 반명 활동을 하자. 에이, 이런. 걔네가 그 선배라고 하는 우리 당에도 그 고등학교 후배들도 내 친한 의원이 고등학교 후배도 있고 그런데 가서는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형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 너 비틀어버린다. 이 그리고 어버버 그러더라고. 왜냐면 학교 때 제가 학생운동 할 때 예? 제가 뭐 어떻게 활동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지금 옛날 얘기하면 그 아저씨라 그러는데 제가 일단 학생운동 할 때 딱 뜨면 우리는 외대는 그 체육부가 없었잖아요. 그냥 우리는 외대 운동권이 스포츠권, 운동권 하면서 민주화 운동도 하면서 스포츠도 하는 그런 권이었어요. 그래서 정봉주가 딱 뜨면 쫙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다 피해요. 예? 그럴 때 내가 그 8.1학번 학보사에 있었는데 그 나이 어린 800 후배들한테 술집에서 두들겨 맞더라고 선배들이라 그러면서 학보사 군기가 세거든요. 그 내가 딱 애들 잡았고 니네 때리지 마라 이놈들아 형, 어? 나이 많은 형을 그렇게 두들겨 패냐고. 그러고 내가 디펜스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그냥 기초단체장 하면서 덕을 보더니 딱 이재명 그 경기도시하고 들이받고 그러다가 탈당해갖고 감옥 갔다 왔고 뭐 하고 감옥 갔다 왔어요. 멧돼지의 추억 3617님 방송하는 군. 당신은 뭐 하는 군? 예. 라떼는 마리아가 아니라, 예. 장미연아님, 정청래 당대표 하고 싶으면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선거운동하지 마시고요. 예. 그거는 정청래 당대표뿐만 아니라 박찬대 당대표 운동하는, 박찬대 당대표 하는 분들 한 번도 여기 또 그 글 안 써요. 여기 하게 되면 여기 자꾸 이제 분쟁이 되니까 지금 당대표 너무 분쟁이 심해져갖고, 관여를 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윤석열 얘기해야 되는데 윤석열 김건희 얘기했는데 오늘 뭐 말 못하면 또 내일 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윤석열 얘기는 조금 그 딥사이트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 딥사이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못하면은 내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게 맞아요. 아주 좀 천천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윤석열이 왜 저렇게 뻗팅기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러니까 어디 갖고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정진상 실장 얘기 이화영 재판하고 판박이에요. 그리고 그놈들도 하던 짓만 해야 된다니까. 하던 짓만 해야 돼, 하던 짓만. 새로운 거 없어. 딱 그래갖고 제가 그 과거에 수사받을 때 검찰 딱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딱 보면서 서로 그 두뇌 견적을 딱 내거든요. 두뇌 견적 딱 내요. 그러면은 그 이른바 이제 이 피의자하고 검사하고 기싸움 한다 그러거든요. 한 3시간만 딱 지나잖아요. 왜냐면 자기들 칼자루 쥐고 있거든. 근데 제가 귀에 후달리지 않으면 딱 기싸움 하는 거니까 기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들어가는 거지. 감정, 그 사람의 기운, 그 사람의 에너지, 그 사람의 뇌, 그 사람의 열정 뭐 이렇게 다 들어가고 이제 싸움을 붙는 거지. 왜냐하면 검찰이 나를 잡아놓았다고 할 때는 철학과 철학이 부딪히는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거니까. 그 윤석열이 왜 저렇게 버티고 있는지 진짜 이 얘기를 알아야 돼. 정진상을 왜 분리시켰는지, 이화영을 왜 분리시켰는지. 그 악착같이 이화영 재판하려고 하고 악착같이 정진상 재판하려고 하는 그 내부 함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의 의리에 꼭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끝날 때 방송 광고를 하네. 아이고 참나. 자, 20년 전 봉도사 머리입니다. 예? 20년 전 봉도사 머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 이거 보세요, 이게. 어? 비디오 캡처가 왜 안 되지? 에이, 모르겠다. 씨.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하고. 지금 제 머리예요. 오늘 너무 아침부터 바빠갖고 이게 머리 뭐 헤어 이거 만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성이고 여성이고 제가 항상 그래 신원서판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 비주얼 오케이 딱 보는 first insight, first impression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첫인상에서 90% 비율을 차지하는 게 머리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카페 풍선교를 검색하거나 네이버에서 나람을 검색해서 주위 분들 어제 어느 분이요? 어느 분이야? 어째 어느 분이 그 한 달 됐는데 막 머리가 그 효과가 있기 시작한 한 달 소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특히 프로페시아류의 이런 그 약을 먹고 계신 분들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쿠팡도 검색하시고 나라무도 어제도 방송 보고 오늘 보니까 한 2,400명, 3,000명 채 안 봤는데 4,000명 되다 좀 줄었는데 좋은 내용 방송하면 이게 좀 숫자가 줄어도 전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나가서 또 얘기를 하니까. 예. 자, 나라모 비포 이렇게 보여주면 이분들이 직접 내가, 야, 이렇게 머리가 났다. 나라모 먹고 이렇게 맞다. 나의 인간 편초를 너희들이 좀 받아오. 이러는 거예요. 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녀노소 요즘 20대 탈모 엄청 많습니다. 남녀노소 70대도 막 나요. 예? 그 남녀노소가 머리가 빠지면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그런 열정으로 세상을 향한 도전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대충 사는 사람은 뭐든지 대충 합니다.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그 열정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강한 게 바로 비주얼. 비주얼 중에서도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뛰면은 그 노폐물이 다 빠지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지거든요. 그럼 머리는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모를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위에 추천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광고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오늘 맛배기만 살짝 하고 윤석열이 지금 버티고 있어요. 감옥에서 버티고 있어요. 감옥에서. 근데 윤석열이 버티는데 오늘은 요거 살짝만 얘기할게요. 박근혜 MB처럼 옥중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검에서 야, 너 안 나오면 구속기간 연장 안 하고 바로 그냥 구속 기소해버리려. 그냥 기소하면서 구속 기소하게 되면 또 6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구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독된 상태에서 배짱 지켜 버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자, 우선 오늘 첫 번째 그 강제 인치한다, 강제 구인한다 그랬어요. 강제 구인하려고 그러는데 이 시도가 지금 안 먹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협조해야 되냐면 교도소에서 해줘야 돼요. 서울구치소에서 협조해야 됩니다. 서울구치소를 또 밀어붙이질 못해. 밀어붙이면 또 국가인권위에 날릴표. 그럼 서울구치소가 왜 협조하지 않냐? 지금 명분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강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전직 대통령 신분용을 고려해서 강한 물리력을 동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 교도관들이 들어서 못 끌어낸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야, 이 쇼만이들아. 서울구치소. 욕 아닙니다. 쇼만이. 생각이 짧은 사람들을 쇼만이라 그럽니다. 욕 아니에요? 야, 이 쇼만이들아. 쇼트. 정확하게 이렇게 할게요. 여기 할게요. 많이는 전미사고요, 많이. 많이는, 야, 쉐이야, 뭐 이 정도쯤이죠. 야, 이 쇼트만이들아. 쇼트만이들아.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쇼트만이. 야, 이 쇼트만이들아. 쇼트만이. 생각이 짧은. 이거에 이제 이두 문자입니다. 이두 문자. 이두 문자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기 전에 한자와 그 한글을 병용하면서 썼죠. 발음은 우리 발음으로 하고 그 한자를 섞어 갖고 쓴 걸 이두 문자라 그래. 이두 문자. 변형된 한글 나오기 전에 그런 걸 일종의 지금 이두 문자 현대용을 숏만이라 그래. 숏만이. 예를 들어 갖고 좌턴 이런 거죠. 영어와 한국어를 섞은 거. 우턴. 예, 예, 그런 거죠.
근데 문제 변형된 어머, 한글 나오기 전에 그 그런 걸 어우, 뭐 깜짝이야. 옆에 제가 아이패드 켜놓고 있는데 이게 AI가 포박에서 끌어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맞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장이 구치소장이 이게 또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너희들이 대통령이 돼서 너희들이 지금 특검이 날뛰고 있지만 특검 날뛰어봐야 6개월이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외유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끌어냅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구치소장이 구치소의 간부들이 이재명 정부에 들이받게 하면서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딱 되면요. 민주당은 이렇게 되면요. 재소자들이 그러니까 그 혐의자들이 교도소 안에 보세요. 당장 여러분 민주당 그 보좌관들 비서관들 있으면요. 피의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인 명령을 받았을 때 구인에 응하지 않게 되면 강제 현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법무부 장관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럴 때 강제 구인에 관한 시행령을 할 수 있는 것을 즉시 행동명령으로 발동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동시에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이렇게 탄핵이 됐거나 파면 대통령은 파면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해서 그 대상이 되지 않음을 지금 법 개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행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거 소급 적용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는 게 소급 적용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전직 대통령이면서 탄핵돼갖고 피의 혐의에 있는 사람 이걸 구체적으로 거기다 명시해놓고 부칙에다 명시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 화낼 필요 없어요. 이거 우리끼리 화낼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윤석열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 끌어낼 때 국민들의 효능감이 100배로 올라갑니다. 국민들의 효능감 100배로 올라가면요. 지역 상품권, 뭐 지역 화폐로 지금 돈 주는 것보다 더 이제 짜릿하기 때문에 야 윤석열을 끌려나서 수사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겹살 집에 가서 소주 한잔 하는 거죠. 예? 그 청와대 인근에 함흥집인가 어디 가갖고 대통령이 저녁 먹고 소폭 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야 오늘 윤석열 끌어냈대 드디어 끔찍 못하고 나왔대. 그러면서 소주 한잔 먹고 오늘 기분 좋다 노래방도 가고 이래야지 지역 경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끌어내는 건 단지 법적인 측면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문제나 받고 스트레스 팍팍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거 안 나오는 거는요.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 민주당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저놈이 내란 정당이고 내란 해놓고도 감옥 들어와서 뭘 좋다고 저렇게 버티고 아각거리냐 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저 국 찍었던 사람들 내가 저런 인간들을 왜 찍었을꼬 내가 저런 정당을 왜 지지했을꼬 아이고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이러고 그냥 하면서 또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지지율 팍팍 빠져.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끌어내는 것만 효능감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걸 적당히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중국 속담을 쓰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도 또 하나의 해결책이다. 끌어낼 수 없으면 끌어내지 못하고 놔두면서 자꾸만 밀당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홍보전으로 윤석열이 안 나오고 있어요. 멧돼지가 우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고 광고를 하는 것도 좋은 효능감이에요. 답답하긴 하죠, 우리는. 그러나 이러다가 또 끌어내면 예? 야 역시 우리가 이 응원봉쟁으로 홍권을 잡은 보람이 있구나. 아, 이런 썬파워 전투력의 정봉주를 우리 열렬 민주당 당원들이 미워하던 것을 이제 좀 중지할 때가 됐는데
예. 이제 중지할 때도 됐죠. 안 나와봤자 저만 손해예요. 그리고 안 나오는 이유를 내가 내일 말씀드릴게. 예? 탄핵된 대통령 전직예우법 그 개정회의죠. 그다음에 저렇게 피의자가 버티고 있을 때 아니 다른 피의자들이 열받아요. 그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분들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층을 아마 다 비워놨을 거야 못 보게. 응? 아직도 이 세상 바뀐 거에 대한 체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치소장이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 저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왜 버티는 진짜 이유.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가 아니라 이제는 IMS 사건이 왜 이렇게 심각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내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그냥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매부쇼는 압도적 재미, 그렇지. 정봉준 압도적 통찰력, 압도적 통찰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다시 뵙고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300명을 쭉 유지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